제6장 유체이탈 기법. 천재성이란 곧 비관습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다. 윌리엄 제임스.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체이탈 기법을 발견해내고 있어 쓸만한 방법들이 참으로 많다. 역사를 통해 거의 모든 종교 집단 및 신비주의 집단들이 물질 한계를 초월한 영역을 탐험하기 위해 갖가지 체계 또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지혜의 보석들은 대부분 몇천 년 동안 종교의식의 거치장에 가려진 채 비밀로 남아 있었다. 이를테면 티베트 사자에서에는 고대의 유체이탈 기법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법이 며칠씩 계속되는 장황한 종교의식의 일부로만 재현된 탓에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다른 기법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왔다.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이 정보를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나는 여러 가지 유체이탈 기법을 5가지로 분류했다. 시각화기법, 몽중전환법, 자기확언법, 최면법, 그리고 소리 이용법이 그것이다. 여기 소개하는 방법들은 매우 효과적이고 터득하기도 쉽다. 이 가운데 맨 먼저 시각화기법을 소개하겠다. 이것이 쉽고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유체이탈 체험자들은 거의 다 이 방법으로 첫 체험을 했다. 아무튼 어떤 방법을 택하든 적어도 30일은 날마다 반복해야 한다. 열망과 노력과 헌신이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유체이탈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놀이를 즐기듯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시험해보면서 새롭고 놀라운 체험을 즐기기 바란다. 적합한 기법 선택. 유체이탈 탐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어느 기법을 선택하느냐는 것이다. 대개 상상력이 좋은 사람은 시각화 기법을 쓴다. 즉,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기법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상상력이 그리 좋지 않다면 자기 확언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상상력이 약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써서 많은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의 열쇠는 반복 훈련이다. 심상이 떠오를 때까지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집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장소를 상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신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새로운 체험과 지각의 마음을 열면 누구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강습회를 할 때 전혀 상상이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지만 그런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꾸준히 연습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상력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기 때문이다. 어떤 기법을 택하든 항상 유연함과 인내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시각화 기법. 창의적인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장 쉽고 효과적인 유체이탈 기법의 하나다. 우리는 누구나 머릿속으로 어떤 사물이나 장소를 그릴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날마다 수많은 상상을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휴양지, 자동차, 집, 사람 등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단 이 상상력이 우리의 타고난 능력임을 아는 한 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시각화 기법이 얼마나 쉬운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면 된다. 눈을 감고 당신이 좋아하는 휴양지를 그려보기 시작한다. 여러 번 간 적이 있어서 잘 아는 곳을 택한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곳을 되도록 생생하게 그리기 시작한다. 그곳에 갔을 때 본 나무들, 건물들, 사람들 등 세부적인 것을 빠짐없이 그린다. 되도록 깊이 그 장면에 몰두하면서 지금 이 순간 그곳에 있는 것처럼 휴가지에 관한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보고 듣는다. 뭐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사람, 색깔, 소리 등을 덧붙여도 좋다. 그림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그 휴양지로 들어가는 자신을 상상한다. 특정 장소에 있는 자신을 생생하게 보고 느낀다. 색깔, 소리, 느낌 등 그곳에 관한 모든 것을 상상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환경과 교감하기 시작한다. 되도록 모든 감각을 다 활용해 즐거운 휴가와 연관된 소리, 풍경, 느낌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어라.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체험을 즐기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 사람 또는 물건을 선택해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시각화 기법은 매우 쉽고 재미있다. 단, 의식의 초점을 실제의 물질 사물이나 장소에 맞춰야 한다. 모든 시각화 기법의 핵심은 실제의 물질 환경에 정신적으로 집중하는 데 있다.
그리고 집중력이 높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다. 상상법. 상상은 장차 체험하게 될 삶의 시연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유체이탈 탐험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우리의 타고난 상상력이다. 상상력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면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소유물을 한번 둘러보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자동차, 가구, 집, 스테레오, 텔레비전, 심지어 대인관계 등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한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상했던 것들이다. 이를테면 집을 지을 때에도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게 된다. 우선 집주인은 어떤 집을 지을지 상상한 다음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눈다. 그 다음에는 건축 설계사를 불러 자신의 생각을 도면에 그린다. 설계가 끝나면 이번에는 건축업자가 집의 구조를 상상한다. 여러 가지 상상과 생각이 결합되어 하나의 구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설계와 구조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집이 완성된다. 물론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생각의 물질적인 결과만 보면서 이런 과정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우주의 비물질 내면을 탐험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우리의 상상과 생각이 내면 차원의 미묘한 에너지 주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형성하는 강력한 창조적 힘임을 깨닫기 시작한다. 유체이탈 체험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즉각적인 에너지 환경을 그야말로 순식간에, 그것도 매우 정밀하게 만들어낸다. 아주 사실적으로 말하면 우리 생각이 우리의 외면적 물질 존재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하부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면서 실제의 극히 작은 일부만 본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만을 보는 셈이다. 우리가 상상과 생각이 지닌 놀라운 힘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일상생활과 물질의 소유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각과 그 물질 결과 사이의 시간 간격은 멀고 험한 길이다. 이 때문에 자신이 만든 미묘한 에너지체가 물질 환경 안에서 형상화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상상은 우리 주변의 미묘한 에너지를 형성한다. 새로운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실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창의적인 상상과 긍정적인 생각이 효과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상상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그 효과도 빠르다. 이 창조 과정이 우리 존재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것은 무슨 가설이나 추측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절대적이고 사실적인 에너지 반응이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기법을 시험해보면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창조적인 에너지 반응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미묘한 에너지를 형성한다. 이를테면 심령술이라는 것도 이른바 영내 또는 영적 존재가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들에 민감한 것일 뿐이다. 여러 가지 초감각적 지각 또한 비물질적인 생각 에너지 및 형체들에 민감한 것일 뿐이고 우리가 진화됨에 따라 이 에너지 반응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점점 중요해진다. 에너지 환경과 삶을 창조하는 우리의 타고난 능력 덕분에 동물적인 본능 차원을 초월하여 개인적 창조력과 책임의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창조자가 된다. 모든 생각과 상상이 곧 우리의 개인 현실을 창조하는 틀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생각과 상상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더 이상 무력하고 피동적인 환경의 소산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삶과 운명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상상력이 곧 우리의 창조력임을 깨닫게 된다. 상상법의 장점 중 하나는 무한한 가능성이다. 때문에 저마다 다양한 기법을 마음껏 개발해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질 몸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면 어떤 상상이든 다 효과가 있다. 흔히 잠들 때 좋아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 즐겨 찾는 물질, 장소 등을 상상하면 효과적이다. 이를테면 내가 아는 어떤 페인트 공은 사다리를 타고 자기 집을 칠하는 자신을 상상하는 것으로 유체이탈 체험을 유발한다. 그는 잠들 때 특정한 물질 장소에 있는 자신을 상상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되도록
상세히 사다리를 타고 한 걸음씩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사다리를 잡을 때 손에 전해지는 압력과 사다리의 감촉,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갈 때마다 사다리가 흔들리는 것까지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집을 칠하는 자신의 모습을 되도록 생생하고 상세하게 상상한다. 다른 경우에도 다 그렇지만 이 페인트공의 경우는 도장 작업과 연관된 모든 느낌과 소리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때 그 효과가 가장 크다. 쉬운 시각화 기법. 유체이탈 탐험의 비결은 잠이 들 때 모든 의식을 물질 몸 이외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 자신에게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장소 또는 사물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헤어진 애인이나 즐겨 찾는 휴양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선물 등을 생각할 수 있겠다. 뭘 택하든 상상의 장소나 사람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실제 사물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장 그려보기 쉽고 관심이 많은 사물이나 장소를 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을 되도록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을 택해야 감정 몰입이 잘 이루어진다. 꿈에 그리는 이상형이 아닌 실제로 아는 사람을 택한 다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에 의식을 집중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자신을 느낀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더 효과적이다. 물질 몸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고 잠이 들기 시작할 때 되도록 오래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계속한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상세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잠이 들 때에도 그 사람과의 감정적 및 시각적 연결을 의식적으로 더 강화하려고 애써야 한다. 이 방법은 특히 잠자리에 들 때 매우 효과적인 시각화 기법이다. 이때 명심할 것은 감정 몰입이 깊을수록 그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그것을 즐기고 자연스레 빠져들어라. 표적 설정법. 특정 사물 또는 장소에 의식을 집중하면 물질 몸에 대한 집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표적 설정법은 바로 이런 능력을 높여주는 기법이다. 집에 있는 사물들 가운데 세 가지를 표적으로 삼는다. 셋 다 모두 비교적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물질 사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체이탈 체험을 하는 빚에 있는 것들이 아니어야 한다. 예컨대 평소에 즐겨 앉는 의자를 첫 번째 표적으로 삼는 게 좋다. 두 번째 표적으로는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선물을 택한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으로는 좋아하는 그림이나 조각, 수정 구슬 따위의 상상을 자극하는 물건을 택한다. 단, 이 세 가지 모두 같은 방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표적을 택하고 나면 표적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자세히 살펴본다. 여러 관점에서 관찰하면서 흠 같은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여유를 가지고 각 표적의 생김새와 감촉을 상세히 기억한다. 또 표적이 있는 곳으로 걸어갈 때의 느낌들, 특히 시각과 촉각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표적이 있는 곳의 아주 세부적인 특징까지도 금세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걸어가 관찰한다. 색깔, 무게, 밀도, 빛의 반사, 차가움, 열기 등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한 표적에서 다른 표적으로 걸어갈 때의 느낌도 모두 느끼고 기억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익숙해지는 것이다. 받아들여지는 모든 지각 정보를 즐겨라. 이 기법은 잠이 들 때 물질 몸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것에 의식을 집중하게 해준다. 꾸준히 연습하면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연습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30일 동안 날마다 실제 및 가상 연습을 반복하는 게 좋다.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해야 한다. 이 방법은 집중력과 상상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고 소요 시간도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표적은 시각적으로 상상하기 쉬운 걸로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많이들 자신이 아끼는 신변용품을 택한다. 일단 표적을 선택하고 나면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고 끝까지 그것에만 몰두해야 한다. 반복적인 상상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20년도 더 된 어머니 집에 있는 물건들을 그려보다가 우연히 이 방법을 발견한 뒤로 지금까지 즐겨 쓰고 있다.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비결은 그려보기 쉽되 주의를 끄는 흥미로운 물건을 표적으로 삼는 데 있다. 그림, 조각, 벽걸이, 공예품 등 자신이 직접 만든 물건을 택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 기법에 능숙해지면 여러 가지 표적을 택할 수 있다.
몇 가지 사물에 익숙해지고 나면 방 전체를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택하고 안 하고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 투자한 시간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몇 가지 표적 외에 다음과 같은 사물들도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 시각. 좋아하는 의자, 소파, 기타 가구.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물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선물 또는 신변용품. 직접 만든 물건이나 공예품. 특별한 그림, 사진, 초상화. 촉각. 특정한 무늬와 결이 있는 직물. 가구, 문, 카펫, 전등 스위치, 조각, 나무 난간. 보석류의 장신구나 재떨이, 양초. 모양이나 감촉이 독특한 물건. 후각. 공기청정제, 싱싱한 꽃, 비누나 로션, 좋아하는 향수, 삽목으로 만든 장롱이나 옷장. 향. 거울 기법. 거울 기법도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먼저 유체이탈 탐험을 하는 방 안에 전신 거울을 들여놓는다. 거울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전신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놔둬야 한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영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억한다. 되도록 객관적으로, 즉, 자신의 영상을 머릿속에 그릴 그림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몸과 입고 있는 옷의 세부적인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억한다. 그런 다음 눈을 감고 자신의 모습을 되도록 자세히 상상하라. 방의 반대편 지점에서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눈을 감고 방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하라. 그리고 상상 속의 자신을 그리기 시작하라.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그 상상 속의 자기 손가락과 손을 움직여 본다. 팔을 움직여 보고 발가락과 발과 다리를 움직이는 자신의 영상을 그려본다. 되도록 자신의 영상에 정신적 감정적으로 깊이 몰입해야 한다. 상상 속의 동작을 할 때의 감각을 느끼기 시작한다. 물질 몸 없이 이루어지는 동작의 즐거움을 느낀다. 여러 가지 동작의 상상에 완전히 몰입한다. 자신의 영상 동작에 점점 더 깊이 몰입하면서 일어서서 천천히 방 안을 걸어다니는 자신을 느낀다. 그리고 걷는 동작과 연관된 모든 감각을 느낀다. 상상의 눈을 뜨는 자신을 느끼고 그려보기 시작한다. 되도록 생생하게 방 안을 둘러보는 자신의 영상을 느낀다. 처음에는 이런 게 마치 새로운 시각으로 방을 보는 듯이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다. 마음을 열고 모든 시각적 감각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한동안 꾸준히 연습하고 나면 물질 몽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이 기법의 다양한 변화를 즐겨라. 시각적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우면 촉각 같은 다른 감각에 최대한 주의를 집중하라. 모든 감각을 상상 속의 자신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새로운 감각과 시각에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물질 몸을 완전히 잊어버려라.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풀고 물질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게 하라. 물질 몸이 서서히 잠들 때 의식이 물질 폼에서 비물질 몸으로 전이 또는 전환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새로운 지각력을 즐겨야 한다. 몸중 전환법. 꿈은 매우 효과적인 유체이탈 탐험 수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꿈은 육체적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 다른 의식 상태를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문명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 모든 사회와 문화는 꿈을 색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로 여겼다. 꿈의 의미는 우파니샤드, 기독교의 성경, 코란, 고대 이집트의 사자의 서 등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헌들에 잘 기록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의 허황된 꿈의 신전에서 현대 심리학자 및 정신의학자들의 꿈 요법에 이르기까지 꿈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적절하게 활용만 하면 꿈은 유체이탈 탐험의 효과적인 수단 또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들은 이 장의 뒷부분에 예시하겠다. 유체이탈 체험을 유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꿈을 보는 중에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는 꿈에 대한 우리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꿈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꿈을 심오한 통찰의 기회 또는 잠재의식의 메시지로 여긴다. 즉, 꿈을 신체 체험처럼 실제적인 의사소통 양식으로 여기는 것이다. 둘째, 날마다 꿈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아주 단편적인 꿈까지 낱낱이 기록한다.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글로 쓰거나 녹음해야 한다. 꿈에서 체험한 느낌, 감정, 감각 등에 주의를 기울인다. 셋째, 꿈속에서 점점 더 명료하게 깨어있고 싶다고 확실하게 표현한다. 잠이 들 때 의식이 완전한 상태를 유지한 채 꿈을 꾸기를 단호하게 요구한다. 꿈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체험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로 다짐하는 것이다. 넷째, 밤마다 잠이 들 때 확고한 자기확신을 반복한다. 이를테면 나는 잠이 들어도 의식을 유지한다. 이제 나는 의식이 완전한 상태에서 유체이탈 체험을 한다. 또는 나는 꿈속에서도 의식을 되찾는다. 라고 되뇌는 것이다. 자기 확신을 할 때에는 스스로에 대한 요구가 100% 받아들여지리라고 믿으며 단호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 그리고 어떤 표현을 쓰든 자신이 가진 모든 감정적, 지적 에너지를 확신에 집중해야 한다. 잠이 들기 직전까지 자기 확신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 비결이다. 의식의 전이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개인적 시각, 환경, 에너지, 위치 등의 변화를 즐거이 받아들여야 한다. 다음은 몇 년 전 내가 체험한 몽중 전환이다. 꿈속에서 나는 애완동물 가게에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발 옆에서 작은 소라게를 발견했다. 그 소라게를 가만히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녀석이 공중으로 1.5m 정도 훌쩍 뛰어오르는 게 아닌가. 나는 깜짝 놀라 뒤로 주춤 물러섰다. 하지만 다시 잘 살펴보았더니 녀석이 내 주위를 끌려고 그러는 것이 분명했다. 녀석이 다시 한번 훌쩍 뛰어올랐다. 그제야 나는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말이 떨어지자마자 온몸이 저리는 느낌이 들었다. 꿈을 꾸다가 진동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나는 습관적으로 위로 떠올라 물질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의식을 집중했다. 몇 초 뒤 나는 물질 몸에서 빠져나와 거실로 이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몽중 전환 현상은 이것을 인식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쉽게 이루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꾸다가 의식을 되찾는 순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자각몽이 반드시 무의식적 유체이탈 체험인 것은 아니다. 이건 내면 심리가 투영되는 것과 비슷한 심리적 현상일 수도 있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우리 주의를 끌기 위해 만들어내는 것이다. 유체이탈 체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자각몽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의 목표인 의식적 유체이탈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 목표를 글로 쓰는 것이 효과적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목표가 확고할수록 잠재의식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자각몽에서는 이상한 환경이나 사람들, 괴상한 색깔이나 형상, 기이하게 생긴 건물이나 동물 등 온갖 기괴한 것들이 나타난다. 내가 체험한 바에 따르면 자각몽에서는 다른 요소는 다 정상인데 어느 한 가지 요소만 비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정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사람, 장소 또는 사물이 나타난다. 이를테면 평범한 승용차가 빨간 스포츠카로, 평범한 집이 커다란 성으로, 평범한 애완동물이 사자나 독수리로 변하기도 한다. 어느 한 가지 사물이나 사건이 극히 비합리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개가 공중으로 뛰어오르기도 하고, 고양이가 말을 하기도 하고, 개가 날아다니기도 한다. 이처럼 자각몽은 너무나 기이하기 때문에 우리 주의를 사로잡는다. 몽중 전환의 비결은 자각몽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꿈에서 이상한 사건이나 상황, 사물을 보게 되면 그 즉시 정신을 집중하여 비정상적인 요소를 지적해야 한다. 이를테면 나는 날 수 없어. 우리 집은 성이 아니야. 이상하군. 내 차는 빨간색이 아닌데 등 말로 표현해야 한다. 꿈속에서 의식이 점점 맑아지면 꿈을 꾸고 있다는 걸 말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테면 이건 꿈이야. 꿈속에서 나는 깨어있어. 또는 나는 지금 깨어있어.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의식이 꿈속에서 비물질 몸으로 전이되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의식의 전이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아직 물질 몸 안에 있는 채 진동 상태를 느끼며 깨어날 수도 있고 물질 몸과 어긋나 있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의식을 물질 몸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또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모든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잠깐이라도 물질 몸을 생각하면 그 즉시 몸으로 돌아오게 된다. 의식이나 시야가 완전하지 않을 때에는 선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테면 완벽한 선명도를 요구한다. 또는 선명하게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단호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제 나는 점점 더 많이 꿈이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설계되고 창조되었다고 믿는다. 꿈을 인식하고 활용할지 아니면 무시할지는 자신에게 달렸다.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든 우리의 잠재의식은 꿈의 메시지를 의식에 계속 보낼 것이다. 밤마다 꿈속에서 받는 이 영상 메시지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뭔가를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